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희씨, 신승훈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 휴장 직후 바로 처음 또 시행되는 또 경마대 있고,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추석까지는 또 쭉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님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장 직전 경마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이 뭐 배당 대비해서는 좀 난해하게 좀 게임이 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혼전도가 좀 상당히 높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휴양 직후 지금 2주 경마 그래가지고 3주 경마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편성도 이번 주 봤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빡빡하죠. 네. 빡빡하고 인기만 하고 그리고 기본과 복병마 이런 말들과의 그 능력 격차가 좀 심하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또 변수가 좀 있는 게임 같고요. 뭐 휴장 직전에 치렀던 지난주 뭐 금요 경마가 상당히 또 재밌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좀 손맛을 봤던 에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부산 삼경주에서 9번의 퍼스타를 중심으로 뭐 52.4회짜리를 속간해드렸고, 그리고 뭐 또 부산 4경주에서 9.7배 8경주 또 삼복승 단방으로 한번 제대로 또 때려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마가 이제 투요 경마에서 그 폭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주가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금요 경마에서는 제주 1경주, 4경주 2개 경주를 원틀 주력으로 단방으로 속간해드리면서 좀 짭짤한 손맛을 봐드렸던 한 주가 아니었냐 싶고요. 이번 주도 신승훈의 또 제주 부산 경마 많은 기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주 교체는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님께서는 2경주, 9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바로 첫 경주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보시죠. 국산 미승리만 레이스로 편성된 1경주는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일단 4번의 새벽스타 중심으로 1번의 승리축제, 11번의 매드파워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역시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 중에서는 12번 매드파워가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오히려 이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몰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뭐 매드파워가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이지 않나 보여지고, 물론 3번 새벽스타도 이 편상이라면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걸음이라면 충분히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복병이 있다면 8번 한남디바가 비록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 보여주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뭐 힘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번 한남디바 정도가 복병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의 데뷔전 치르는 말이 두 마리 인기만을 파는데 1번의 승리의 축제, 그리고 10번의 매드파워. 게이트는 불렸는데 매드파워가 또 잠재적인 발전 기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훨씬 높죠. 사실 뭐 일본 승리축제는 주행검사는 잘 받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혈통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배합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마의 혈통도 그렇고 또 부마의 혈통도 그렇고, 따라서 승리축제는 좀 거품기가 능력에 비해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대적으로 스키모의 자마의 매드파워, 이 스키모가 이게 매드브레이크 자만데 이게 굉장히 좀 비미스적으로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피드도 좀 나오고 뭐 유전적으로도 좀 괜찮죠. 근데 타프마의 배합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안말이긴 합니다만 혈통적인 분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의 말 두 마리 중에서는 게이트는 분리 하나, 능력적인 면에서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는 더 나아 보입니다. 12번의 매드파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경주 보시죠. 이경주는 역시 국산 미승리만 레이스네요. 1200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박남규 위원의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고지를 해드리는 그런 게임이죠.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6번의 메이저선과 7번의 스페셜 루키가 강세를 보이면서 8번의 중앙대로 지난번에 넉발 아쉬움 당했던 마필이죠. 이렇게 이제 인기로도 많이 좀 점령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변수가 있는 게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액면적으로나 배당판에서는 뭐 6번, 7번, 8번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국산마 육군의 뭐 신화마 접전 경주인데 1000m가 아니라 1200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6번, 7번, 8번
번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능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저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보병 마필 중에서 한두 제가 째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이게 뭐 일단 뭐 6번 쪽에서 선행이 치고 나가면서 게임을 일어날 텐데 그렇죠. 또 6번도 이 1200 거리가 좀 부담은 좀 되지 싶긴 해요. 조금만 되죠. 이게 예, 선행은 어쨌든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기록을 보면 14초 3으로 선행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록이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14초 3 가지고 선행을 갈 정도로 편성이 약했냐 하면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뭐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고 선행은 어쨌든 6번만 메이저선에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7번 스페셜 루키도 데뷔전인데 이 마필도 스피드는 매니피션 맞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7번의 기술적인 선행도 뭐 가능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 이외에 누릴 수 있는 네. 또 저력이 또 감추어진 마필을 중심으로 이런 말들 엮어 나간다면은 상당히 또 비인기 말이기 때문에 뭐 중배당 이상의 메리트는 그렇죠. 충분히 나오는 게임 같아요.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규의 승부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보시죠. 3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4번의 샤프윈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뭐 8번의 리얼리 원이라든지 또 13번의 한얼의 질주가 좀 잡히는 편인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본만 에이스죠. 믿을만한 인기바가 없는 그런 에이스고 이 샤프윈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부터 계속 인기예요. 그렇지만 못 들어오고 있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 이름이다만 역시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뭐 편성은 역시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강축은 없는 그런 에이스고 배당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에이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 중심에는 7번 해피일주가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스타트가 되는 모습,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조희원 기수가 말을 잘못했죠. 뭐 스타트 잘 받아놓고 뒤로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 정도의 끈기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의권에 딱 붙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는 해피일주의 첫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전개는 미소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병학 조교사가 또 조희영 기술을 계속 태우는 걸 보면은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양측해요. 좀 더 열심히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으로 일단은 배팅에 좀 그래도 생각났고요. 일단은 뭐 이제 주공권에서는 이 뭐 지금 4번이 잡혀 있습니다만 100% 가신할 수 없는 거죠. 4번들 기본 말들이기 때문에 앞선권 정탈에 좀 더 중요한 그런 싸움 같은데 13번의 하늘의 질주라든지 특히 14번의 금태 이 두 마리가 비록 게이트에 불리합니다만 앞장을 시원하게 좀 치고 나간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개상의 아쉬움을 보였던 7번의 해피 질주도 배당 가능성이 있는 폭풍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는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제 4경주는 액면상으로 이제 5번의 캡틴 찬스, 6번의 영광의 신화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둘 다 100% 가시는 근본이다. 전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 마필 모두 능력적인 측면도 이제 조금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리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또 1300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5번, 6번 중에서는 그래도 6번과 영광의 신화가 앞으로 보여줄 거리의 여력도 있고 이 마필은 매니피 잡아긴 합니다만 거리는 비교적 조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데뷔는 1200을 선택했는데 1300 정도 낫지 않나. 이 마필 중에서는 6번의 영광의 신화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비인기 마필 중에서 11번 쾌하느뜸도 이렇게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1300이라면 뭐 오경환 기수의 그 특유의 뚝심과 맞물리면서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11번 쾌하느뜸이 뭐 이번 경주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6번도 지난번에 서성훈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서 뭐 들은 말이기 때문에 또 이 5번이죠. 5번이죠. 캡틴 찬스. 6번은 이제 영광의 신화도 이번 경주에 있던 그 선행권 승부는 치고 나가는 조건입니다만은 이 4번의 스카이러너도 좀 발이 좀 빠른 말이라서 변수가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분명히 직전 경주에서는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전 경주에서 종반에 정말 폭발적인
정말 생고무줄 같은 탄력을 보이면서 치고 나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출전은 능력을 약간은 좀 숨긴 마필이다. 어느 정도의 각구시, 능력 은폐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기도에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입상 시 정말 만관의 배당 가능해요. 그거 놓고 한번 들어가는 승부처 제 4경주 신승훈이의 전략적인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경주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이제 오경주는요. 자, 이번에 골드선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번에 더퀸, 3번에 레이디 챔프, 9번에 빌보리까지 골고루 잡히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액면적으로는 앞쪽에 1번, 2번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유리해 보이죠. KT 2점도 지니고 있고. 근데 문제는 골드선도 물론 이제 앞으로 보일 걸음에 여러 개 많은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승률제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더퀸이 어쨌든 유현명 기수가 먼저 이제 선행을 치고 나가려고 할 텐데, 문제는 더퀸도 사실 좀 어떤 근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물론 12월 4일날 쉽게 선행을 가서 오마신 낙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고 선의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으면 전혀 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1번, 2번의 대기류로 이게 끝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복병은 외곽 12번 청성공주라고 봅니다. 모처럼 조교 강도도 끌어올려놓고 나갔고, 더군다나 이 청성공주가 좀 단거리 추인 마필이 기질이 있어요. 따라 1000m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끝번이라는 것도 청성공주가 발주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청성공주가 복병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선도 아무래도 이 승문전에 대한 부담은 감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해요. 있죠. 지난번 사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더퀸이 찬스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경기에서 이 선행을 잘 못 나갔습니다. 안쪽에 이제 그 승리 아이콘이라고 1번 게이트에서 더 빠르게 치겨 나갔던 그런 말과 같이 비록 그 직전 경기에서 더퀸이 2번 게이트라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1번이 워낙 빠르게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권 경험을 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시쳇말로 정말 돈 주고 못 사는 1번 게이트 아닙니까? 바로 12월 4일 원게이트에서 후창마 오마신 압승을 거두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 연철공산이 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에 골드선보다는 1번의 더퀸 쪽 일단은 메리트를 두고 싶고요. 오부지리 복병이죠. 네. 앞선이 많이 좀 치열하게 된다면 12번의 청송공주 오히려 끝번이 더 유리한 측면을 낼 수 있다는 게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은 체크가 필요한 게임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나와 있고, 이게 지금 7번의 쾌도시나 그리고 1번의 영원축제. 영흥축제가 지난번에 몇 발도 아쉽게 남기는데 1번에 좀 비교적 압도적으로 좀 잡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도도 총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사실 캐도시나도 지난번에 선의권에 가면서도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 또 일본의 영흥축제도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늦발이 입상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 정경주에서 체력의 중계를 하고서도 3책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조금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영원축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휴양을 거치가 나옵니다만 3번 원일 루키가 상태감에 전혀 이상 없고,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출전 마필에서 가면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하고, 또 소리쳐도 오브지리 추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 압도적인 선행마가 지금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선에 약간 좀 오버가 된다면 오브마 소리처의 오브지리 추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도시나도 한 차례 이제 좀 고비가 오지 않았나 느낌이 드는 것이, 이게 이거야말로 인기마하고 폭풍마의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구도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 1번, 2번, 3번까지도 골고루 잡히는 국민인데, 비인기 말 중에서 아까 이제 박유께서도 5번에 소리 등급됐습니다만 4번의 유성스타라든지
또는 6번의 금포미르도 뭐 1200, 이말 휴양 이후에 1300 잘 뛰었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조금 그림이 미진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나름 뭐 부정도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이번 경기에 되는 만큼 굉장히 좀 이게 입상 가능 말들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당 가능성을 노리고 숨어있는 복병 3마리를 일단 노려 들어간다면은 4번, 5번, 6번 3마리는 좀 배당이 워낙 좋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걸리면은 항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7경주 국산오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7경주는 8번의 끝판질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3마리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1번의 메가히트, 2번의 테일윈드, 3번의 선샤인을 잡혀 있는데 이번에 테일윈드는 지난번에 조금 어떻게 납득이 안 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충마가 없죠. 왜냐하면 뭐 끝판일주라는 마필도 기본 마필이고 김정군 기수가 기승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도 뭐 최근에 나름 열심히 탔어요. 최근에 발주가 좀 안 되는 또 단점까지 노출이 되고 있고 테일윈드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뭐 탄력적인 추임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워낙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믿음도는 좀 떨어진다. 물론 이제 테일윈드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분명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따라서 저는 뭐 이번 경기는 굳이 인기마와 탑할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역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번 동광제일이 지난번에 박성광 기수가 기승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수 교체의 어떤 그 이점을 좀 있지 않나 싶었는데 너무 심하게 외곽을 돌면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매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보릴리 기수라면 좀 더 나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힘이 좋은 동광제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동광제일이 정말 힘은 있는 말인데 그렇죠. 네. 좀 입마일치하면 부재 많이 느껴서 특히 지난번에 이 박성광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또 자리도 못 잡고 외곽 돌고 뭐 개판으로 탔죠. 그렇죠. 이번에 좀 오히려 또 제대로 된 기수가 나온 게 아닌가. 또 1200보다 1300이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메가히트 57km입니다. 어느새 이것도 부담이 되는 국민이고 테일윈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3번에 이제 선샤인 알파는 선행은 지금 워낙에 지금 선행마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선행 가능성이 있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텨낼지는 관건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그래서 8번조차도 지금 과시는 금물인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힘 좋은 그 4번의 동광질이라든지 옷가백에서 기승하면서 조금씩 그림이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13번의 FA면 요 두 마리는 한번 참고가 필요한 조건이 아니겠느냐. 4번과 13번 두 마리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8경주는 이 능력만 했습니다. 그렇죠. 8번에 2번 질린 그리고 1번에 필리벤 주라프 이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선행순위보다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아 보입니다. 이반 질린 같은 경우는 뭐 근성이 정말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선입으로 가도 뭐 능력 발휘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51점 뭐 다소 좀 무거운 부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5까지 내려와 있는 조건이라면 뭐 이반 질린 데려가야 되는 조건이고 일반 필리벤 지라프도 지난번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좀 아쉽게 3승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앞으로 보일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서 이번 경주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1번, 8번의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한 에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복성식 배당이 없죠. 점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3복성 한번 노리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아마 9번에 톰파이크가 또 주력 미는 출력이기 때문에 좀 팔리고 뭐 메이비 플러시 또는 뭐 13번의 최고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1200 조건에서 이 끝번 마플인 13번의 최고의 순간 한번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 등짐도 충분하고 안장도 지금 서승훈의 등짝인데 또 이 경주 거리적인 측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성식은 장담할 수 없겠으나 3복성 한 자리 13번의 최고의 순간을 한번 노림수를 한번 안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이 박남기 의원의 또 후반 승부처로 준비된 구경주는요,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3번의 팬텀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5번의 에버 인 에버, 그리고 이제 9번의 인더백이 잡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나
출전 두수에 비해서 말랑말랑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액면 쪽에서는 뭐 3번, 5번, 9번이 나오긴 합니다만 요게 세 마필 모두 이제 승군전을 부담을 안고 있어요. 물론 이번 경주가 승군전 치고는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긴 합니다만 승군전의 부담도 있고 또 이제 3번, 5번의 산행 충돌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승군마 세 마필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칼을 갈고 있었던 마필이 한도 있는데 뭐 컨디션도 정말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뭐 보여준 게 없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경주월이 1400 또 좋아진 컨디션 또 인기마들이 승군전이나 부담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경쟁력은 전 충분하다고 봐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승군전을 갖는 마필보다는 기존에 칼을 숨기고 있었던 마필 한두 강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8년의 말 3마리 3번, 5번, 9번 3마리가 이제 국산 4권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능력을 좀 숨기고 있는 말들의 역습을 어떻게 당해낼지가 관건이 되겠고, 뭐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화려한 함성도 지난번에 그림이 나와주었고 이번에는 부중 조건조차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이번에 화려한 함성 한 마리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복병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박남규윤의 추천 경주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보시죠. 국산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는 1번에 샘솟는 에너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에 파워블레이드죠. 5번에 파워블레이드 중심으로 1번에 샘솟는 에너지 1번 5번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뭐 11번 영광의 태풍 정도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뭐 파워블레이드는 워낙에 경주거리 조건은 좀 내려나긴 했습니다만 좀 빼기는 힘든 조건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파워블레이드 1800 차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부담은 물론 되긴 합니다만 뭐 부담 중량도 52kg고 일단 뭐 상대방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련은 가야 되는 마필인데 반면에 일본 샘슨의 에너지가 11번 영광의 태풍은 요건 불안불안하죠. 두 마필 모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마필이에요. 물론 샘슨의 에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800에서도 입상을 지켜냈지만 이번 경주는 부담이 또 2.5나 더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메리트가 없죠.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없고 11번 영광의 태풍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복병은 12번만 리얼리킹 일단 이 마필은 뭐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역시 1800에서 두 차례나 입상을 했었을 만큼 거리에 대한 검증이 된 그런 마필이고 또 7번 천지 히어로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마필도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거리행 부담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뭐 7번 천지 히어로나 12번 리얼리킹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샘슨은 에너지는 지난번에 복귀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좀 다운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당시 이쿠야스 기수가 이번에 기승해가지고 비록 뭐 물론 인기만 했는데 인기만답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승부를 걸어가지고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상의 힘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연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전히 있겠습니다. 3차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뭐 일단은 충분히 많은 또 변수가 나와 있는 게임인데 그 중에서 뭐 7번에 천지 히어로라든지 또는 뭐 그 12번의 리얼리킹 같은 경우도 리얼리킹이 듀얼리티 자마치고는 은근히 또 뒤가 있는 그런 말 같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한번 관심 가지시면 오히려 좀 짭짤한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제 1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주력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한 방은 한번 뭐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한번 때리고 싶다. 욕망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주력 단방으로 일단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럼 미리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이제 1번 인디안 스타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4번에 최강 불패, 5번에 월드러브가 잡혀있는데요. 모두 총 14도 추천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들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12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뭐 인디언스타는 인정하고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독땡이고 지난번에 조희영 기수가 기승해서 제가 방송에서 좀 입막 호흡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막판에 덜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김윤국 기수라면 뭐 지난번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200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죠. 일단 8번만 파워블릿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1200이라는 조건이라
1200이라면 파워블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외곽이 12번 미라클킹도 1200이라면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파워블리가 12번마 미라클킹 이 두 마필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보병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당일의 현장 분위기를 봐가지고 뭐 삼복선까지도 노릴 왜냐 배당 일단은 충분히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으나 일단은 복승식 균열을 본다면은 무조건 주력 한 방은 충분히 노리고 들어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때리는 신승훈의 단방 승부 최근에 마지막 경주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신승훈의 승부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신승훈의 또 단독으로 진행되는 제주경마도 많은 청취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신승훈의 제주교차 레이스 부산 제주 금요경마죠. 금요경마 모두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제주경마는 토요경마가 또 아주 너무 심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좀 경주가 좀 취소되는 아쉬움이 남고 말았는데 금요경마 제주 상당히 재밌었죠. 또 주력 승부 단통으로 2개의 경주를 한번 잡아드리면서 좀 짭짤한 재미를 거뒀는데 자, 이번 주 제주 금요경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가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한 경주가 줄어가지고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1경주부터 간략하게나마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마 레이스로 편성된 제주 1경주는요, 전반적인 이제 배당판의 흐름이 그 7번의 어떤 공신, 야, 이제 뭐 거의 68, 처음으로 다는 오바 중량인데 이때면 능력의 세계가 워낙에 좋아요. 7번의 어떤 공신 부중을 68kg 실었거나 말거나 강하게 지금 잡혔습니다. 7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1번의 숨이라든지 내지는 또 뭐 10번의 새벽 초원 이렇게 좀 골고루 지금 배당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6번은 좀 빼기가 힘든 조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번이 강축이라면 강축이 완전 대길에 나올까? 그런 게 의문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1번의 수미가 그래도 대길로 80세는 큰데 약간은 1번 게이트가 이렇게 유리할 게 있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넉발주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그런 마필이겠는데 자, 복병들 3마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2번의 태영산성 그리고 4번의 제주협객 그리고 5번의 1급수. 자, 이런 말들이 왜 봐야 되냐면 앞선을 강력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공백은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선행은 이번에 태영산성이거든요. 태영산성은 뭐 지난 10월 17일 레이스에서도 900m 레이스였었는데 뭐 선행 나와가지고 뭐 수미가 취입을 못 땄거든요. 그래서 뭐 상태가 관건이 됩니다만 저는 뭐 공백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어쨌든 독땡 승부로 나간다면은 이번에 태영상서 보셔야 되고요. 또 안쪽을 째는 취입 승부는 저는 4번의 제주협객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리고 5번의 1급수도 기습적으로 지난번에 나서가지고 수미를 한 2마신 정도 따돌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당일의 배당판의 흐름에서 좀 짭짤한 배당 가능성이 있는 복분마 3마리 언급을 드린다면 2번, 4번, 5번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주 2경주는 역시 또 제주마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또 상당히 재미있죠. 지금 이제 외곽말들입니다. 12번 이제 불멸의 여신, 또 11번의 황해비요, 광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뭐 안쪽에 4번의 새벽 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는데, 이 지금 12마리 레이스라서 이거 정말 난전이 예고되고 있고, 또 능력마하고 또 기복말들의 그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도달해지는 게임 아니에요. 복병이 두 개 있는데, 자, 일단은 1번의 마량. 지난번에 의외로 강한 인기로 팔려고 입상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전력 재정비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백고신천도 관건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그 특별 경기 레이스였는데 상당히 오버를 하고 말았어요. 이 김원군 기수기승했는데 전혀
이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리는 데 좀 실패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요거는 뭐 충분히 또 전력 그 재점검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했던 안쪽에 있어의 승부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뭐 편성도 조금은 부담이 좀 덜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뭐 부담 종량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개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전개이기 때문에 2번에 백꽃 순천하고 1번에 마략 이 두 마리가 인기 마약의 역습을 갈 수 있는 숨어있는 폭풍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주 경마 4경주는 한라마 2등급인데 자 이번 경주도 일단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다른 것보다 뭐 복병을 언급을 드리는 것보다는 막건의 중심축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배당판의 흐름은 이번에 기쁨의 여왕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갈 텐데 가장 많은 인기를 점유하고 있는 마필은 이번에 기쁜 여왕이 될 텐데 지난번에 그 대상만천 레이스에서 구마신 디지는 후착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불안한 기색이 나타나 있고 오히려 배팅의 충마로 언급이 된다면 장기 휴양 마필입니다만 뭐 두 번의 주행검사 너무나도 여유가 있었고요. 또 기본 사이즈는 인기말을 팔리고 있는 기쁨의 여왕보다는 난 사이즈였거든요. 지난 11월 20일 레이스를 등록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8번의 둔지가 오히려 축이다. 휴양이라는 공백의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2번을 놓고 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8번의 둥지를 놓고 하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충만한주는 8번의 둥지로 가는 레이스다. 여기 일단은 가장 큰 요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 제주 6경주는 한라마 1등급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시 복병 두 마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당일 배당판의 인기도의 상황은 1번의 시계탑을 중심으로 뭐 4번의 람바다 6번의 반양 8번의 뭐 안개비 이런 말들이 지금 잡혀있는데 8번의 안개비를 봐야 될 이유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이죠. 또 뭐 지금 1400이라는 것이 선행말들에게는 다른 경주 거리에 비해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나갈 것이냐 볼때는 8번 안개비가 선행을 나갈 공산이 가장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안개비하고 나머지 복병은 이제 9번의 승은명가입니다. 승은명가는 역시 뭐 1400에서 취입이 되는 그런 말인데 예전에 그 작년 10월달에 이제 승부를 했어요. 1군무대에 와가지고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1400 조건에서의 취입이 되는 그 지난 10월 30일 날 승은명과 결타 마필에 이제 대결한 원스타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는 뭐 1군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저는 9번의 승은명가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딱 숨어있는 복병은 두 마리다. 이 두 마리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다른 말들과 엮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안개비 9번의 성금명가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숨어있는 복빙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신승훈의 저주경마 6점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당일 실전 현장에서 또 더 좋은 막권으로 한번 현장 승부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